안녕하세요, 제제TV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기업들의 성적표인 재무제표 읽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재무제표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생소한 단어들과 터무니없는 숫자들을 보고 당황할 수 있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신다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와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기업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학교에 진학하고 회사에 입사할 때 필요한 입사지원서, 이력서, 성적표, 생활기록부 등을 보고 이 사람이 입사 또는 합격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표라고 볼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자본변동표, 주석 등을 정하고 있고 오늘의 영상에서는 5가지 중 손익계산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한눈에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이며 기업이 어떤 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과 그 이익을 발생하게 한 수익과 비용을 알기 쉽게 기록한 재무제표입니다.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을 발생시킨 비용들을 차례로 삭감하는 식으로 나타낸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빙그랭이라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습니다. 빙그랭에서는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절대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고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. 회사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 광고 마케팅도 하고 매출이 40% 올랐습니다.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만큼 더 많은 공급과 빠른 배송을 위해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공장 건설비, 인건비, 임대료, 기계비, 재료비 등 더 많은 매출을 위해 비용을 써야 합니다. 그렇다면 빙그랭 회사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었던 비용을 삭감하고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판매를 해서 받은 수입인 매출액에서 제품의 재료비, 상품의 구입비 등 지출된 금액인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으며 세 항목 비교 분석을 통해 기업의 원재료비에 따른 마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원재료비 혹은 상품 가격의 변동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와 관리에 들어가는 판관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우는 급여, 퇴직금, 월세, 전기료, 광고비, 감가상각비 등 1년 내내 고정되어 있는 고정비이며 물건을 많이 판다고 해서 원재료비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. 손익계산서를 보면 판관비와 매출 원가 모두 비용에 해당하지만 분류해서 계산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판관비는 본사 관리 비용으로 본사에서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영업과 급여, 마케팅 비용 등을 다루고 있고 매출 원가는 생산급여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값, 기계, 감가, 상각비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연간 경제 성장률은 약 2에서 3%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%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안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기도 하지만 영업 이외의 활동, 임대료나 부동산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과 주식, 펀드 등 자본운용을 통해서 벌어들이거나 손해를 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를 모두 계산하고 영업이익에서 빼주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당기순이익은 자산이 변동하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계산한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은 플러스지만 부채가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낸 경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손익계산서를 볼 때 중요한 항목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기업의 외부인이 그 기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려운 단어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당황해하지 말고 앞에서 설명한 매출, 매출원가, 판관비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5가지만 이해하고 있어도 그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영상을 보며 어려웠던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쉐드생 제제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